안녕하십니까. 유소년 축구선수 영양관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광운대학교 스포츠융합과학과 겸임교수 김희재입니다. 저는 현재 피렌유 컨디셔닝 연구소라는 축구선수 영양관리하는 전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영양관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 선수에게 영양 섭취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축구 선수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양 섭취라고 하는 것이 축구 선수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 섭취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공통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영양 섭취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구 선수들이 영양 섭취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또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수들, 부모님들, 지도자들도 도대체 축구 선수들이 뭘 먹어야지 체력 유지가 잘 되는지, 회복이 더 빨라지는지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포츠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얼마나 먹어야 하나 이보다는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그 영양 섭취의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프로틴, 정제된 프로틴을 잘못된 타이밍에 먹는 것보다 우유 한 잔을 먹어도 정확한 타이밍에 먹어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스포츠 영양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의 글리코겐 사용이라는,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다시 저장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90분 동안 체력을 유지하면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기 전에 이렇게 많았던 글리코겐이 경기 후가 되면 약 70에서 많게는 85%까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축구 선수들이 90분 동안의 경기를 격렬하게 뛰게 되면 저장된 에너지원의 80% 이상을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음 게임, 다음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소비되었던 글리코겐을 다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리코겐을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저장되는, 합성되는 양이 달라지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양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똑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운동 2시간 후에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양만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똑같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다시 저장하는,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합성을 위해서는 운동 직후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보충제를 먹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사, 간식, 그 다음에 훈련 시간, 그 다음에 훈련 강도,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먹어야지만 선수들이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선수들이 스스로 체력 유지라든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양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이라든지 또 코치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들, 체력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요소, 그 다음에 휴식적인 요소들을 코치 감독님들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 코치님하고 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영양 섭취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영양 섭취의 목적이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축구 선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경기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구 선수들에게 영양 섭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이유는 경기력 향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경기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충분히 미리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90분 동안 고강도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장된 에너지만 가지고 90분 동안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기 중에 에너지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기 후에 근육 손상을 줄이고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그 다음 훈련, 그 다음 게임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 타이밍을 저희가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성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영양학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력 향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저도 많은 축구 선수,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훈련, 영양 섭취에 따라서 경기력의 차이를 느끼냐고 물어봤을 때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거나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섭취라고 하는 거는 그 선수의 몸을 천천히 바꾸는 것이지 각성 효과를 통해서 어떤 센 자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선수들을 뭐 일시적으로 선수들이 어떠한 큰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력 향상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GPS 장비를 이제 가슴에 차고 이제 경기를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보시는 화면처럼 선수들이 자기가 게임을 뛴 다음에 본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뛴 거리라든지 최고 속도,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달리는 스프린트 횟수라든지 스프린트 횟수, 그 다음에 스프린트의 최고 그 빈도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본인이 이렇게 커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게임에 조금 익숙한 우리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피드백들이 아마 조금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팀 단위로 전부 데이터를 취합을 할 거고 월 5게임 정도를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게임별로 체력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로 이제 뛴 거리의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 스피드라든지 스프린트 횟수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누적해서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된 데이터는 감독님께 혹은 코치님께 매월 5게임 내외를 정리를 해서 감독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 전달이 될 그런 팀 체력 리포트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영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거지만 아마 이런 결과들은 팀 내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휴식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보조 자료로서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팀 한 달 동안 특이적인 변화를 보인 선수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 선수,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뛴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난 선수. 뛴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난 선수는 뭐 단순히 체력이 좋아졌다,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수들은 더 많은 회복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 게임에 체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적인 변화를 보이는 선수를 감독님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선수별 영양 섭취 제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별로 게임에 따른 그런 체력의 변화,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뛴 거리라든지 최고 속도, 스프린트 이런 것들을 변화를 이렇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코칭 스태프가 요청을 해주게 되면 뭐 좀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특정 선수가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비교해 줄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를 비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코칭 스태프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 결과를 분석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중요한 시합들이 여름에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름이 이제 5월, 6월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선수들이 체중, 근육량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단순히 그냥 체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근육량이 변화되는 이런 단순한 분석에서 벗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체력적인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름에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저희가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부상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감독님께 또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체력적인 변화를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뭐 부상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선수들은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부상 위험이 조금 있는 선수들,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은 따로 감독님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까는 이제 팀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이번에는 선수 개인 프로그램입니다. 뭐 특별한 요청이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 내에 체중 증가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들, 그 다음에 체중 감소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선수 개별 식단 조절 방법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사량을 밤량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운동 중에서 뭐 어떤 특정 운동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 선수에게 체중 자체의 증가 감소보다는 결국에는 그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단순히 체중 조절이 아닌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유소년 축구 선수에게 필요할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상, 재활 선수에 대한 영양 프로그램입니다. 발목이나 무릎 등 하체에 대한 부상,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후로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뭐 발목이 좋아지더라도 나중에 경기에 복귀하기까지 근육량을 다시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등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부상 재활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 전후로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재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재활 단계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이 점점 강도도 높아지고 축구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단계에 맞춰서 그런 재활 훈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양 프로그램을 부상 선수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충제 중에 하나인 카페인입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카페인 같은 거를 이런 제품들, 다른 혼합 성분들이 포함이 된 이런 제품보다는 순수 카페인을 가지고 민감도 테스트를 한 후 안전하게 경기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인 테스트를 통해서 또 선수단에게 경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카페인 섭취 전략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 위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선수단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시즌 전체로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팀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비용은 1인당 월 1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으로는 개인 영양 루틴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간식이나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 시합이나 훈련 시 먹을 보충제 그 다음에도 팀 단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팀의 그런 체력 변화라든지 경기력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팀 GPS 기기는 15개 정도를 기준으로 팀에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 체력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재활선수 집중 영양 프로그램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영양만큼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제공받기 어려운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팀 멘탈 코칭이라든지 개별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필요 구단의 요청이나 선수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그런 전문 그 심리 전문가와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먹는 것까지 훈련이고 정확하게 회복을 해야지만 그날 훈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현 시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팀에서 혹은 감독님이나 코치님,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들, 그 다음에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분들께서는 운동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먹는 것, 회복하는 것, 체력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